네, 평화적입니다. 네, 3년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서야 준비 피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제 프랑스칸으로 살겠다고 이미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피정 자체가 이제 서약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피정인데, 서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다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서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적 여정, 또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예, 그래서 주제를 나의 생명력 되찾기,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무슨 내용 같아요? 같이 시작 기도를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으며 자기가 느끼는 자기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각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원대한 소망이며 신성한 자유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분과 비슷하게 지어졌으며 사랑을 살아가도록 불렸습니다. 각 사람은 죄악과 불행으로 어둠 속에 절규하고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라도 사랑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표지입니다. 각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용서의 식탁으로 유혹하는 탕자입니다. 각 사람은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빵과 포도주의 식탁으로 매혹시키는 사랑받는 딸 아들입니다. 각 사람은 성령의 불꽃을 나눔의 식탁에서 불태우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아주 잘 우리 크리스찬적 시각 안에서 정리해 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적어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랄까요?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라는 것 갖다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늘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되새김을 계속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 글을 제 삶의 어떤 중심에 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강의식보다도 같이 좀 나눔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사실은 자리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간략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 아주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인데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 엄마가 시켰어도 아니고 누가 뭐가 해서가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한 거.
아마 어릴 때 기억은 안 날 수 있어도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의 그 기억은 있을 겁니다. 누가 하라서 해서 한 것이 내가 결정을 해서 했던 일.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런 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한 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수업을 일부러 빼먹고 학교 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떤 범생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수업 빼먹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수업 빼먹는 저 재미가 어떤 재미일까? 그게 궁금해져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어머니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그래 자 갔다 와 하고 이제 대문 밖으로 싹 나갔다가 싹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시골에 저희 집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담 뒤쪽에 한쪽 숨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 몰라. 그래서 그 담 뒤쪽 숨어가지고 이제 그거 있으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갔다가 혼자서 거기 있다가 수업 끝날 시간 대충 맞춰가지고는 다시 몰래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엄마에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했어요. 혼자 그냥 내 혼자 스스로 감옥을 산 거예요, 그냥. 그래 살았던. 왜 그렇게 했던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그것이 나에게는 이런 실질적으로 내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쁘게 보고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여기는 그런 것 갖다가 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 어떤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고 이건 도저히 못할 거야. 근데 그 체험이 다시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선생님이나 어른이 누군가가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것. 정말 이건 죄고 악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런 내 스스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짝 터득했다 할까요? 돌아보니까 이제 그것이 별로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도 저에게는 그런 또 영향을 미친 분도 있더라. 하여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더 어릴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오기 전에 청소를 내가 다 해놓는 거예요. 미쳤지 그죠? 왜 그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찍 나가가지고 혼자 청소 다 해놓고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다들 깨끗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는 이것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내가 하는데도 그것이 힘들다 생각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가서 청소를 해놓고 다들 막 기분 좋게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그냥 흐뭇하게만 하고 그래서 그런 흐뭇한 할머니 다들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뭐 안 할 때도 좀 있었지만도 가능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작은 어떤 희생, 작은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참 아름답고 좋은 거구나. 나도 보람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게구나. 뭐 그런 어떤 경험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경험이 부정적인 안 좋은 걸 해본 경험이라면 이것은 이제 선을 경험해본 이런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곳곳에 사실은 숨어 있어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죠? 내가 스스로 결정했던 경험들. 이걸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 결정력이 있어, 그죠? 뭐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한 사람들이 소위 마마보이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는 이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시키는 것과 내가 결정한 것이 같이 맞아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원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나의 이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인생 여정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인격의 성숙도 이런 것은 나의 그런 경험 세계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되면 나눠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기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나누어 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그런 이제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나 구속의 길,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강요 때문에 해야 되는 거.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들이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죠. 엄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여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내가 양성 담당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런 내가 제속 프란스칸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나 감정적 어떤 힘으로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감정 때문에 오늘 괜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한번 쏜다. 이렇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회식하러 가가지고 괜히 오늘 내가 쏜다 하고 쏘고놓고는 이제 나중에 숙제해서 집에 돌아보면 내가 왜 쐈지? 카드값 날아와 보면 이제 알죠, 그죠? 이런 경우 하듯이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감정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면 안 좋은 감정 상태에서, 그죠? 안 좋은 감정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 거죠. 그 의무와 구속 때문에 하는 게 되는 것도 있고, 감정 쪽으로 처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 이런 선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과 결정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늘 이제 이런 여정들을, 인생 여정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과 결정의 길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성숙된 인간으로서, 현재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여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아무리 해도 성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의무나 구속 때문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뭐냐면 화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화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엄마들 화가 많다고. 내가 화가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명치 있죠, 그죠? 명치 그 살짝 윗부분, 그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 아프다? 여기가 손댈 수술처럼 아프다 하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차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가 별로 안 아픈 사람은 화가 찬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화를 풀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화를 풀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고, 여기를 자꾸 풀어주는 작업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화가 뭉친다는 거죠. 화가 뭉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왜 화가 샀냐 하면 자꾸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강요, 구속 때문에 해야 되는. 그래서 내 몸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은 걸 갖다가 하라 하니까 몸도 말 안 듣고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뭉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정서와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회 막 급해. 아까 얘기했죠, 그죠? 괜히 카드로 한번 착 끊고 기분 좋게 끊었는데, 들어서
우리 집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했어. 내가 또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내 감정을 못 참고 누구에게 막 퍼부었어. 돌아서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과 정서는 바로 올라왔을 때 물론 그걸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참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무조건 올라왔을 때 그걸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어쨌든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선택을 해버리면은 후회가 나게 돼요. 한 번 더 이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올라오면은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번 더 감정 정서는 조절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후회가 이제 줄어드는데, 이 감정이나 정서에 치우쳐서 하게 되면은 뒤끝은 항상 후회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쁨과 보람이 남습니다. 이 기쁨과 보람의 길,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프란치스칸으로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야만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 선택을 거의 못하고 1, 2번을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아무리 그리스도로서 성체를 몇십 년간 받아 모셔도 변화가 안 돼.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를 아무리 들어도 맨날 고모양 곱거리예요. 변화가 안 돼. 실제로는 우리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 부분부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선택 결정, 내 스스로 나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격 성장, 영적 성장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눌 이 주요 내용은 바로 잔인 겐동이라는 분의 어떤 가르침을 할까요? 거기에 기초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잔인 겐동은 카나다 출신이고 심리 교육자고 양성가, 그리고 심리 재교육, 우리 인간 마음과 심리를 다시 재교육하는 어떤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 센터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해요. 이거 하면서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으면은 그러죠. 이제 조금 미성숙한 그 케이스들이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미성숙한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깨닫게 된 그것을 이제 학문으로 사실 이제 재정립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가면서 인간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러면서 몬트리올 대학에서 심리교육학과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재교육학 이론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알려지면서 북미와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그룹의 양성자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에 나중에 통합적 인간 양성 교육원이란 이런 그 교육원을 따로 설립을 하게 돼요.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제 성숙시키는 거였죠. 성장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 그래서 수도자, 성직자들을 위한 양성도 많이 했고, 교황청에서도 그런 고위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양성 과정 이런 것도 방문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면요, 네 가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사람이 우선가지, 뭐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이제 우리 양성에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지금 양성계에 있고 양성 담당자들도 있고 우리 평연들도 있고 한데, 우리 사람 결국 양성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이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시키는 건데, 이제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최우선 가치해야 된다. 그 양반이 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이런 것도 보조적인 차원에서 도움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도 그 사람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거에 초점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들을 모르면은 그 다음으로 어디로 내려갈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사람하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려는 힘이 있다. 자생력이 있다. 사람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 이런 자생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성장한다. 이게 이제 특별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 정점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이제 정점을 지나서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죠. 우리 양성계에 있는 분들 어때요? 지금 이제 세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내 성장이 정점에 와 있다?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다? 아니면 하고 있다? 나 같으면 떨어진다는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여성들 같으면 이제 미모도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내 정점을 찍고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건강도 힘도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게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깜빡깜빡하고 자꾸 읽어도 공부해도 머리에 바로 쏙쏙 안 들어오고 또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성장을 이 30, 40대까지, 최대 30, 40대까지 성장을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퇴락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양반은 하신 거예요. 이 양반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이런 어떤 이론을 펼쳐요. 듣는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가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이론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을 교육할 수 있다. 내 심리,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교육하고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 자율적으로.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제 양성에 대해서 할 때도 양성의 제일 1차적인 주체가 누구라고? 어떻게 배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양성 봉사자가 아니에요. 양성 봉사자가 양성의 책임자가 아니고, 양성 담당이 아니고, 형제의 봉사자도 아니고, 내가 양성의 주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도와줄 뿐이에요. 그죠? 내가 양성의 주체. 내 스스로,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나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연모양 옆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양성 교사가 시원찮아 가지고 프란치스칸 양성 제대로 안 됐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 탓이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을 양성시킬 수 있다. 내 마음을 교육시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이것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다 이게 된다.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 확신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교육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어요. 사람이 무엇보다 첫 번째 확신,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지, 사람을 일거리나 사물이나 수단으로, 사람을 돈으로 보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식당을 가령 하게 되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사람을 아무래도 돈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돈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얼마짜리, 나에게 얼마짜리 팔아줄 사람이고, 얼마짜리 팔아줄 사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 사람 경제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생활 해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사람을 일거리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최우선 가치에 둔다는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사람.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 이념을 것을 사람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전제로 보잖아요. 그 사람 종교고 뭐고 남자냐 여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뭐 원망 이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그런 걸로
덧칠 해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그래야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부터 대우받는 거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배경이나 조건 이런 것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확신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자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가령 이제 사과를 예를 들면은 사과 안에고 씨앗이 있잖아요, 씨. 근데 이 씨앗이 이런 사과가 될 거라고는 아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을 심는데 씨앗들 보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씨앗들인데 뭐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떤 건 좀 큰 게 작은 게 있지만도 이것에서 뭐가 나온다는 걸 또 우리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나중에 나와 보면은 이놈이네.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이런 사과가 되고 사과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 모습을 보고는 지금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머니 자궁 속에 이제 잉태될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모습이 사실은. 그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 씨앗이 자라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이런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도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여정과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씨앗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유한 거죠. 다 씨앗이 다 다른 씨앗이, 그죠? 이렇게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 이게 어떤 완성된 모습인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고 완성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아주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야 할 원래 나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엄마 태중에 심어주면서 나에게 보였던 그 열매,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사과도 중간에 병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큰 놈이 있고 어떤 작은 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결국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사실. 그런데 다른 어떤 식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 인간은, 이 양반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더 좋은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성장한다. 그 양반이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의 이제 자기들 상징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의 모습 가운데, 그죠? 아기에서부터 계속 성장해서 노년기까지 성장한, 이런 그 모습. 인간은 끝까지 성장하는 것이지, 중간에 성장하다가 쭈그러들고 없어지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것들.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교육할 수 있다. 새롭게 교육할 수 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속담이 그렇죠. 3살 버릇? 뭐라 하죠? 8까지 간다 합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 3살 버릇도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8까지 가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니에요. 3살 버릇, 8살까지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 속담이 아니다.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8살이 돼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네. 이래 보니까 한 아기가 완전히 노인이 될 때까지 모습이 다 보이죠, 그죠? 어떤 모습이 제일 이뻐요? 다 이쁘죠, 그죠? 다 그 가정 다 이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 어른의 모습 안에 그 아기의 원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도 뭐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사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성장해왔구나. 그 다음 나의 미래의 모습들, 그죠?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인간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뭘 보냐 하면은, 이 양반의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이 양반 이론만이 아니라 오늘날 뭐 유아 교육 이런 그 관점에서도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 거의 다 갖춰진다고 해요. 6세까지. 그래서 이 0세부터 6세까지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갈 기본적인 인격의 그 골격을 이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서 6세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미운 7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미운 7살 이야기하는데, 이 6년 동안 이제 자기 인격 형성을 해나가는데 완성된 인격이 아니죠. 인격의 틀을 만들어가는 이런 건데, 이 안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인 인격 틀은 형성해야 될 틀이 있는데, 틀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못 갖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7살부터 해서 다시 이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6세까지 해왔던 그런 반복 과정을 갖다 다시 반복하면서 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이 과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연인지 몰라도 가령 우리가 뭐 6살까지 지나고 7살 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해서 뭐 그렇게 하면 6년간 초등학교를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6년간을 보내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뭐 6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 6년을 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성장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반복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태어나서 6세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미비한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덧칠을 하면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부분이 잘 성숙이 안 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막 이제 미운 7살 되면은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막 자기 올바로 그 과정을 거쳤으면은, 정상의 과정을 거쳤으면은 미운 7살이 안 된대요. 아니 대부분의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과정을 잘 못 밟았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서 미운 7살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 이해를 못하죠. 제가 왜 저럴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의 초기 발달, 6세까지 초기 발달이 있는데, 초기 발달 과정에서도 3단계 정도의 어떤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0세부터 6세까지 성장,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단계들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단계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뭐라면 돌이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돌을 이제 그냥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그 돌을 중요시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돌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돌 전후로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1세까지 해서는 완전히 엄마 품에 매달려서 엄마가 온전히 다 해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1세가 되고부터, 돌이 지나고부터 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래도 엄마가 또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3세 이상 이쪽에 가면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잡고 하는 이런 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이제 돌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는 내 몸이 곧 나다. 자기 어떤 동물적인 욕구랄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먹고 자기 생명 유지하는데 이렇게 급급한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좀 걷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뭐 만지고 이거 만져보고 먹어보고 뭐 찍어보고 계속 이런 이제 경험 세계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자기가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이 이제 2단계에서, 2단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 여러 가지를 자꾸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엄마들은 막 애 다칠까봐 그죠? 야, 그거 하면 안 돼, 뜯어놓고 물러놓고 뭐 계속 못하게 하는. 이때 이제 막 싸우죠. 아이하고 엄마하고 계속 싸우는 신랑이 하는 것이 막 아무거나 집어먹으려 하고 그지 뭐 이런 짓들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은 이때 배워야 할 그런 내가 손도 움직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뭐 맛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경험하는 단계, 시초적 단계거든요. 이 경험이 미흡해버리면은 그 능력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게 돼요. 어쨌든 2단계는 이런 단계이고 3단계 가서부터는 이제는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 개인 정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구조를 갖게 되는 때가 이 시기라. 이때 자기 정체감을 제대로 못 갖게 되면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 되기 쉽죠. 성적으로도 미성숙한 사람 되기 쉬운 게 이때 남성 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또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래야만이 올바른 이제 사회성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모르면 나중에 컸어도 굉장히 미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의 어떤 미숙한 여러 가지 단계의 모습들이 이 0세부터 6세까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을 못 갖춘 데서부터 나온 게 많고 아직도 그것이 더 보완돼야 되는데 보완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0세에서 1세까지를만 좀 보면요. 진솔이라는 아이래요. 돌이 되기까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뭐 누워 있다가 이제 뒹굴다가 뭐 이런 단계죠. 일어서지는 잘 못하는 단계. 아기를 갓 낳아서 이제 엄마에서 떼내면 되죠. 떼는 막 우는 거죠. 막 우는데 다시 엄마 그 머리 가슴 쪽으로 대주면 울지 않아. 엄마와의 연결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전부인 거죠, 아직 그죠? 전부인 상태. 이 아이가 이제 일어서서 걷기까지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돼요.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만이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 그 아이들의 그런 0세부터 1세까지 이제 1세 될 아이들이 아무도 안 같지만 걸어보겠다고 용어를 쓰는 게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하는데도 또 해요. 또 하라면 또 하고 해서 2,000번 이상을 그 과정을 거쳐서 겨우 이뤘어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이게 일어서서 걷는 것까지가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인간으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단계에서도 이런 생명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력도 볼 수 있고. 우리만 해도 뭐 2000번 해보라 하면은 나 안 해야 할 건데 2000번을 이상을 넘어서 또 하고 넘어서 또 하고 하는. 우리는 몇 번 해보고 나 안 해야 할 거예요. 그죠? 어른은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2000번 이상을 또 넘어져도 또 하고 그 엄마가 또 오라고 해도 또 해도 이런 것은 생명이다.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런 생명력입니다. 이 단계는 나를 돌보는 외부의 양육자가 절대로 필요한다는 거죠. 엄마가 100% 다 해줘야 돼요. 자기 혼자서는 자기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양육자가 모든 것을 주고 나는 받기만 한 상태. 그리고 이게 3, 4개월까지는 완전 수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이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는 반응을 하기 시작한대요. 엄마들 잘 알겠죠. 애기 키워봤으니까 키워보면은 한 4개월 이후 되면은 이제 엄마 볼도 막 잡으려고 하고 엄마하고 웃고 막 이제 이런 단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반응이 뭐고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좋고 싫음에 대한 표현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람에게 아주 그 어린 아이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미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는 좋고 편안하면은 미소가 있어. 웃어요. 안 좋으면 울어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잘 울고 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밑바탕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사실.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면서 그게 성숙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닌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잘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웃는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뭐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고 잘 운다는 것도 뭐 땡깡 부리고 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남 공감해 줄 줄 아는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잘 웃고 잘 우는 능력 이것이 아이에게부터 벌써 있다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단계에서조차도 아이에게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힘이 작지만 숨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의지, 목표, 역량, 충실, 사랑 이런 어떤 아주 작지만도 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아주 이런 존재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아기로부터 우리 성인이 이제 지금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내 몸에 대한 감각을 이제 좀 교정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몸 상태 어때요? 몸이 편해요? 불편해?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이제 감지할 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편하면은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막 웁니다, 그죠? 울고 편안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불편한 게 나오면은 막 울기 시작하죠. 자기 몸을 누구보다 아이들 잘 알아요. 정확하게. 저도 조카들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 가끔 조카들을 겪고 있었는데 내가 어깨만 엎으면 울어. 내 동생들이 다른 남동생들이 업으면은 잘 눕혀 있는데 내가 안거나 내가 업으면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도 막 꼬집고 막 그렇게 되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 어쨌든 내가 안거나 내가 이제 업으면은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나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은 그런 게 민감하고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성인이 될수록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관찰할 줄 모르고 그래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남 다 웃는데 나 안 웃고 있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남이 스푼을 다 있는데 그거 보고 눈물이 안 나. 아주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가령 그런 부분 나는 정말 잘 웃고 잘 울고 이렇게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아이가 제일 불편한 건 싸는 거잖아요. 아이들 건강 상태는 매일 싸다 엄마들이 싸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안 싸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때 싸야 되고 보고 변 색깔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얘가 건강하구나 아니구나 상태를 파악하잖아요.
그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밤새 막 청을 대고 막 그래.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거잖아요. 자기 몸 상태에 불편함을 다 이제 드러내면서 하는데, 우리 이때 이제 아이가 그 불편함에 대한 케어를 못 받으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따르게 돼요. 그 아이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제 미숙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령 나는 엄마가 싫어, 미워, 아니 이런 그 관계들, 이것이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은 사실은 이 0세부터 1세 때부터 지금 생긴다고 해요. 그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때 막 배가 고파서 막 나는 막 우는데도 엄마가 그것도 보지 않았어. 엄마 다니는 바쁘거나 막 어디 잠깐 나갔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아기에게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고 막 빨리 먹고 줘야 된다 안 주고 있으니까 막 울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나의 힘을 안 써줬다. 이것이 모르게 내 안에서 깊이 쌓여가지고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까지 발전된다는 거예요. 내 욕구, 그때는 이 욕구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욕구밖에 없어요. 자기 불편함, 불편함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만이 되거든요. 똥을 싸서 막 울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안 치워줘. 안 닦아, 이걸 안 해줘.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내버렸어. 이건 자기의 수치인 거예요. 그죠? 아이지만 자기에게 수치고 싫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엄마가 방치해줬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나는 엄마가 왜 싫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가 잘못했다기보다 그때 그 상황에 내가 꼭 필요한 상황 때 엄마의 부재, 이것이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나에게 쌓인 감정이에요.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로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가장 최선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못 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원초적인 어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 잘 자요? 불면증 있는 사람 없어요? 요즘 불면증 많은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잠만 잘 자면 건강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 어떡해? 그럼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24시간 다 열려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다 해 떨어지면 일찍 자고, 그죠? 해 뜨면 또 일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리듬의 삶인데, 지금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남들 시간 조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자야 할 때 못 자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게 리듬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자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먹는 거 마찬가지죠. 새끼 밥 그래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불편하고 어떤 거는 나 먹고 싶지 않고 음식 가리고 저는 정말 복되다 생각하는 게 음식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음식, 이 세상 음식 어떤 음식도 괜찮아. 부엌에서 나오는 건 연탄재료도 괜찮아. 그럴 정도로 참 복되게 모든 음식 뭐든지 문제없이 잘 먹습니다. 잘 먹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고, 내가 잘 먹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겠죠. 어떤 음식을 나는 아예 못 먹어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든지 옛날에 한번 그거 먹고 하면 제가 잘 안 먹는 게 가시 많은 생선. 어려서 가시 걸려가지고 고생한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이제 엄마가 다 발라줬어.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집에 가면 엄마가 늘 생선을 항상 발라줬어. 왜냐하면 손이 잘 안 가죠. 그 목에 걸려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먹는 거 중요하고 잘 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한 번씩 그래도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변도 색깔도 좋고 굵기도 괜찮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건강 상태가 변으로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기본 성숙을 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건강하게, 아까 사과를 건강하게 키우듯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기본 조건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은 다 키웠겠지만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을 늘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된다.
잘 자는가, 잘 먹는가, 잘 사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아이들 방 같은 경우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침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잠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잘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잘 자야 돼요. 그죠? 잘 자는 환경만 있는. 먹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고루고루 자꾸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을. 저는 잘 먹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 팔남매에 같이 컸거든요. 그때는 없어 못 먹지, 그죠? 그래서 빨리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지금도 밥도 굉장히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아무거나 잘 먹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됐었거든요. 요즘은 뭐 하나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먹는다 하면 하지만도 그런 잘 먹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먹게 어떻게 다양한 음식을 잘 먹게 만드느냐. 그리고 잘 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거죠. 이것을 어렸을 때 잘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6세 이후부터 또 단계를 하면서 이 과정으로 또 같이 나가야 되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할 수 있어. 이게 잔인 변동의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나 습성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1단계에서부터 나는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남아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미성숙.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새학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내 방 정리부터 좀 해보죠. 내 침실 정리부터 해보고 어떻게 좀 더 잘 잘 수 있는지, 먹는 것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지,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쉬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존귀하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